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이민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이란 주제는 정말로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죠. 네, 각 나라별로 행정력과 공권력의 가장 핵심 사항이 세금이고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에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자유무역이라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내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극대화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민인데 역시 이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뭐 그리고 환경도 있겠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정책에 대한 그 나라의 선택한 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팅이 45년에 광복이 되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갖다가 많이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들이죠. 그에 비해서 뉴질랜드는 영국의 시스템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들입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만큼 조금 어려운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래가 어둡기만 하죠. 전 세계 상속세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보면은 일본의 경우는 55%가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여기에도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했던 가업을 갖다 물려받는 경우에 상속세가 좀 줄어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기본적인 세팅은 상속세가 55%, 한국의 경우는 50%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 상속세가 기본적인 상속세에서 5억까지는 얼마 공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어쨌든 50%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45%, 미국의 경우에는 40%, 영국 역시 40%, 독일 30%, 그리고 0%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유산을 증여할 때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갖다가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만약에 상속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해가지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분의 경우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라던가 뭐 다주택자 규제라던가 거주자금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집 한 채에 지금 현재 시세가 45억인 집을 본인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다가 사망하여서 자녀에게 유산을 갖다가 상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배우자분도 아직 살아계시고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심플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45억의 유산을 갖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더라고요. 배우자 기본 공제 5억, 그 다음에 일괄 공제로 또 5억을 빼고, 그 다음에 35억에 대해서 누진세 공제가 4억 6천을 또 빼고, 그리고 초과 세율에 대한 50%를 뭐 계산하고, 그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에 3%를 또 공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상속세로 내야 되는 세금이 12억 5,1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있는 무슨 세무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금액은 32억 4,8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상속세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세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갖다 통해서 얼마를 또 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세금을 갖다 조금 덜 내면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한 계산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로 내야 되는 세금이 12억이고 12억을 뺀 나머지 32억 정도가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상속세를 갖다가 지불하는 대신에 뉴질랜드나 캐나다, 호주 같은 상속세가 없는 그런 나라로 투자 이민을 갖다 했을 경우에 이런 시나리오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갖다 계산하면은 먼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45억짜리 아파트를 먼저 매매해야겠죠. 만약 취득가액이 10년 전에 10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가 45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 장기 보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공제율이 80%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양도소득세는 4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80% 공제가 됐기 때문에 시세의 80%만 계산돼서 10억 이하로 돼서 양도소득세 최종 납부 금액은 1억 9,647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략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갖다 내면은 최종적인 투자 금액은 43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억을 갖다가 뉴질랜드나 그런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상속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3억의 금액을 갖다가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정말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갖다가 낼 때 절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투자임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절세 아니면 상속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1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이민을 갖다 이런 어떤 상속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억에 대한 돈이 만약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 돈을 갖다가 매매 후에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해외로 투자 이민을 해야 될 경우에는 투자 이민 승인 후에는 한국의 국세청을 통해서 자금 출처 확인 증명서를 갖다 발급받아야지만이 투자 이민 승인 후 해외로 돈을 송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3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세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송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환율에 정말 그 자릿수 하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정말 천국같이 오가는데요.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직전에 환율이 급변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가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투자 이민을 갖다 만약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신경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이 증여세는 기프트 텍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선물로 준다는 얘기죠. 그냥 기프트. 네, 정말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증여세는 납세자가 타인에게 현금 혹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현물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할 때는 정말로 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증여할 경우에 그때 적용된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증여세, 그러니까 기프트 텍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선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영어로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얘기하는데 약자로는 CGT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이나 뉴질랜드와 호주 주식을 통한 매매 수익, 그러니까 차익이죠.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묘한 부분인데요. 호주, 뉴질랜드 주식들을 거래할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배당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때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또 주식할 때는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을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경우에는 뉴질랜드는 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을 갖다가 구매할 때 1년에 구매하는 그 구매 비용이 5만 불이 넘어가면은 넘어간 양에 대해서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분과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세금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주식 거래하기가 더 좋은 플랫폼인지, 아니면 한국이 더 좋은 플랫폼인지, 아니면 세금적인 시스템이 더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것은 별외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 투자 이민 관련된 지금 현재 가능한 캐테고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캐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0 밀리언 혹은 5 밀리언, 그래서 80억 혹은 40억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캐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조차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 밀리언을 투자할 경우에는 체류 일수가 뉴질랜드에서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21일만 체류하면 되고요. 그다음 5 밀리언은 105일을 체류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부터 다시 이제 추가되는 투자 이민 캐테고리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인베스트 캐테고리인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2 밀리언 혹은 1 밀리언을 투자해가지고 뉴질랜드 사업체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혹은 3년 후 영주권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베스터 캐테고리는 IELTS 점수가 5.0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이제 11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